우리 회 기사님은 김문수 후보는 좀 오르고 예. 이재명 후보는 좀 떨어지고 있는, 즉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추격하고 있는 이런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항상 좀 너무 천편일률적일 것 같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정말 이번 선거는 흔히들 이제 비호감 선거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장학 퀴즈 나와서 버튼 안 누르느냐. 결국 버튼 누른 사람이 지금 계속 감점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황 아닌가. 뭐 부정선거 논란이라든가 어제 또 이제 메가톤급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거북선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한 1강 1중 1약이다. 예. 그러니까 1강 이재명, 1중 김문수, 1약 이준석 이렇게 봤는데 2강 1약으로 좀 재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표본오차 범위 내로 들어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은 비관적인 것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어떤 격차, 말씀하신 것처럼 1강 1중에서 2강으로 옮겨졌냐 하는 건데, 저는 2강으로 갔다 한들 조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당층도 한 10%대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네. 흐름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맞습니다. 좀 관망하고 있는 20% 무당층이 어디로 갈지도 사실 또 중요하겠어요. 지금 네네. 10% 약간 안팎의 지금 격차기 때문에 또 더 좁혀진 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무당층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난 이제 주말에 또 2차 토론, TV 토론 있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부정선거 논란 이런 아, 것들. 맞아요. 예, 예. 저 역시도 쉽게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다 써놨던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타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날 발언들 허위사실 공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것은 곧바로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죠. 본인은 과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지 다른 네.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생생하게 이재명 후보 스스로 남겨놨던 글, 여러 가지 뭐였습니까? 뭐 수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빼박 증거로 남아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고서 경악스러웠다고나 할까? 그 부정선거론이니까 사실상 부인을 했는데 뭐 SNS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곧바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팩트 체크에 나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호텔 경제 먼저 또 꺼냈잖아요. 이것도 황당무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살골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공 몰고 막 자기 꼴대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것도 정말 좀 이재명 후보 주변에 교수들이라든가 경제 전문가 많을 텐데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거 조금만 더 다뤄주세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경제를 잘 아니,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자신감 있게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게 뭐냐면요. 유시민도 나섰던 것도 황당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옆에서 지금 경제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한주 교수도 나와서 제가 인터뷰 내용도 쭉 읽어봤는데, 이걸 여러 가지로 변호를 하던데,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공감을 구하는 게, 얘의 그 포스터를 보시면 설사 만약에 그 포스터와 똑같은 내용을 케인즈가 했다 치자고요. 케인즈가 했다 쳐. 혹은 반 맥티어, 루카스 자이제, 제가 조금 뭐 우스갯소리로 이순신이 그런 말을 했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맞아지나요? 쭉 페이스북을 보면 특히 또 뭐 피셔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 경제학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케인즈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지 않았고, 케인즈가 서로 그 말을 했다 한들 그게 맞아지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한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혹은 민주당 혹은 나아가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어떤 논거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그걸 보고서 설득시키면 납득시키면 되는 거지. 유시민은 또 그렇게 말했잖아요. 대학원생 정도 수준의 돼야지. 정보가 돼야만, 지식이 돼야만 이건 접근할 수 있는 거다. 개뿔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말을 하지 말든지. 말해놓고 나서 감당 못하니까 대학원생 정도 돼야 이건 이해할 수 있어. 이거 뭐냐고요 진짜. 나쁜 놈들. 저는 루카스 사이즈다 반맥티어다 이런 말씀을 논하기 이전에 납득시켜봐라. 결국은 핵심은 그거예요. 취소, 호텔 예약 취소로 말미암은 경기 부흥 효과가 있다는 게 그게 핵심인데, 이게 공격당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뭐 승수효과네, 한국은행이 그린 것은 한국은행도 말을 했지만 우린 그걸 이재명이 말한 경기 부흥 효과를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화폐의 순환 구조를 말하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애시당초 이 언급에 대해 케인즈다 누구다 진지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말할게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승수효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시절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역화폐 경기연구원 승수효과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찾으시면 0.3으로 나와요. 0.3.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지역화폐로 여러 가지 이제 공적장을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의 한계 소비 성향을 0.3으로 분석하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적기관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설명을 해볼게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분한테 그냥 알기 쉽게 1,000만 원을 줬다. 1,000만 원을 줬을 때 그 1,000만 원으로 인한 소비 비율은 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 들어오면 다들 다 저축을 하지. 그래서 이재명은 그걸 지역화폐로 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다 소비한다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 지역화폐로 100만 원, 1,000만 원을 소비하면 남은 나머지 돈, 현금으로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을 소비를 안 하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0.3이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이기도 한데 우선은 설명을 해볼게요. 이재명이 그렸던 그 포스터에 맨 처음에 호텔이 나오고 호텔에 10만 원 예약이 들어오면 호텔은 그 다음에 가구점에 얼마의 돈을 쓴다는 겁니까? 3만 원만 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럼 1로 두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가구점은 그 다음이 이제 치킨집입니까? 3만 원에 0.4%인 9천 원만 쓴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9천 원에 30%니까 2,700원만 쓰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지 빨면서 응대하지 않으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개소리 하는데 우리 집 개가 저한테 개소리 하는데 그걸 또 같이 멍멍거릴 수 없잖아. 이게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거고 네. 한국은행이다 뭐 루카스아이드다 반맥티어다 뭐 루카스아이드 제가 솔직히 읽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말한 것대로 쓰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다른 의도로 다른 취지로 썼겠죠. 예. 이 민주당이라는 곳 이재명이라는 곳은 정말 이제 이 거북선도 지금 똑같거든요. 지가 엉뚱한 삽질을 하고서 거북섬 논란이 저도 뭐 생소한데 한번 네, 예. 살짝 간단하게 설명 아, 한번 네, 할 수 네. 있을까요? 이게 거북섬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과거 2017년인가요? 그때 일이던데. 네, 네. 이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주말 사이에 경기 시흥시 유세 현장에서 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시흥시에 위치한 거북이 모양의 인공섬 네. 거북선이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웨이브파크라는 인공 서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가 오히려 역공을 맞은 상황인데 유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내용을 보자면 제가 업체들의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을 하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신속한 유치 과정을 예. 유세 현장에서 내세웠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복합 관광지인데 여기에 상가 공실률이 지금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꽤 실패한 정책을 자신의 이제 치적이라고 지금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역풍을 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여한 거는 아까 말한 그 웨이브파크 이것뿐이고 이런 공실률이나 정책에 대한 책임론은 이걸 실제로 추진한 박근혜 정부 때한테 있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북섬 상황. 자체를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호텔 이론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에서 제가 오늘 계속 그렇잖아도 이게 화제가 될 것 같아서 옛날 뉴스들 쭉 보면 네. 2021년에는 그때가 완공 시점이니까 여러 가지 언론에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홍보성 기사로서 여기 수도권에 인접한 수도권에서 마리나 시설이 들어섰다 어쩌다 그리고 뭐 분양가는 2억 원대인데 곧 프리미엄이 어쩌고 할 거다 이런 게 되는데 네. 그때 당연히 그런 효과로 말미암아서 분양을 많이 받으셨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취소를 하셔가지고 87% 이상 공실률이 달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전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상갓집에 가서 캐롤송 부른 거다. 축가 부른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좀 상당히 공감 능력이라고 할까? 이것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이거 제가 SNS에도 올렸지만 어떤 개인이 사람이 서울 근교 시흥이라는 곳에서 펜션 사업을 했는데 수십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자살을 했다. 그런데 그 상갓집에 와가지고 거북이 분장하고 거북이 춤 주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야, 내가 거북이 펜션 사업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거다. 그리고 내가 각종 규제들을 없애줬어. 이런 지금 자랑한 뭐랄까요?
조금 살핀경한 좀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 또 하나는 이분이 지금 이거를 논란이 되니까 야 이거 박근혜 때 한 거야. 그리고 이러하게 한 거야.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흥시의 그 거북섬 자체가 이러저러저러 규제의 내용, 특혜의 내용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만큼 왈가왈부하지 말자. 다만 문제는 거기가 지금 망해 있다라는 것. 예. 근데 망해 있는 곳에 가서 야 축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공감 능력이 모자라다는 거고. 이게 실제로 그러면 지금 뭐 말하자면 이제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상황은 뭐냐면 여기에서 건설한 건설 업체도 피해를 받고 피해 정도가 아닌 거죠. 훨씬 네. 더 치명적인 손상을 받은 거고 뭐 분양을 개발 받은 것도 문제인 거고. 음. 의혹 뭐 이런 것도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특혜냐 규제냐 이런 식으로 양분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문제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이러 허가를 내줬다. 그건 잘 됐을 수도 있는 거고 FM대로 예, 교본대로 됐을 규제대로 됐을 수도 있는 것일 수 있다. 네. 지금 문제 삼는 건 뻔히 망한 걸 아는 곳에 가서 자기의 치적이라고 자랑한 그런 감각 그리고 그에 대한 경제 지식이 문제인 거지. 거기 시흥시의 이러한 시설 자체가 들어선 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아직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왕에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버림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실력이 아니다. 대장동도 여러분 결국 그거거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 규제를 풀고서 막대한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놓고 예. 그 이익을 몇몇서에 뿌려버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 표도 그렇고 거북섬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라는 거죠. 망한 초상집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가서 초상집에 가서 거북이 춤 추면서 쇼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정서적인 공감을 하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부정선거론, 뭐 거북섬 이런 새로운 또 논란들이 예. 터지는 게 아까도 좀 분석해 주셨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조금 악재 내지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좀 보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혹은 아직도 저는 윤석열의 그늘 아래 있는 윤석열의 자장 안에 있는 김문수 후보라고 보거든요. 구구의 파장 안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 파장 그 김문수와 이재명의 판단들 누구를 찍을 거냐 정말 국민들로선 난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제 거북섬 논란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최소한의 어떤 공적인 감각 내지는 공감할 수 있는 인지 능력 이런 게 좀 예.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뭐 이런 지금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네, 사실 뭐 맞습니다. 후보가 되고 나서 거의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언론 인터뷰도 잘 안 하고 있는 지금 네. 이재명인데 어제 보니까 뭐 이 전에도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하면 좀 짧게 하는 그렇죠. 스타일인데 어제 80분간 네. 진행을 했다고 하고 음. 뭐 지금 이런 바뀐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또 질문이 이제 끊기니까 뭐 더 하시죠 이렇게 뭐 오히려 참모들이 중단하려고 하니까 더 하시죠 이렇게 네. 또 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제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 선거 운동 도중에는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예.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좀 이재명 후보의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를 최대한 삼가는 분위기로 이번에 좀 전략을 맞아요. 짠 것 예. 같더라고요. 저희도 인터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도 요청했지만 네, 뭐 몇 번의 방송이나 이제 일부 유튜브 출연 외에는 사실상 거의 인터뷰를 삼갔던 이제 캠프가 최근에 좀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을 네. 했는데 이게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정도 더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이제 끊기니까 당에서 저한테 인터뷰하지 말라 그랬다. 저 할 말이 많다 하면서 이제 더 하겠다는 의지도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좀 중도층을 공략했다 이런 총평이 지배적인데 일단 최근에 민주당에서 반감
관심감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사법개혁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대법관이 현재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는 법안을 그렇죠. 네, 장경태 의원이 냈었고, 그리고 또 대법관을 비법조인도 할 수 있게 임명하자, 이런 내용을 좀 만든 그 법안을 이제 박범계 의원이 네. 냈었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자중해야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냈고, 그런 여파로 오늘 또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가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는 좀 기정사실화된 부분도 있고요. 다만 좀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략을 좀 답변을 회피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한 것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였어요. 이제 언론 개혁도 실행하겠다는 얘기를 민주당이 예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런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집권했을 때 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이재명 후보의 답변이 이제 급한 일이 아니니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좀 회피형으로 나왔던 게 오늘 또 좀 지적의 요소로 꼽힌 점입니다. 뭔가 그 보면은 사법부를 좀 상당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기현 판사 사진도 공개하고 또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청문회 특검 이런 거 네. 추진했는데 그거를 좀 자제시키는 좀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언론에 네. 대해서 상당히 좀 프렌들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국민들의 반응을 적어도 이제 선거 국면이니만큼 아예 외면할 수는 없어서 그와 같은 반응들, 뭐 자중시켰다, 자제토록 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실제로 이제 오늘이었죠. 이렇게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데, 과연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또 하나 걸렸던 게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예. 이때 국민들은 얼마든지 정치인에게 있어서 레토릭으로서 국민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재명 주변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개딸들이라고 하는 실체화된 그런 그룹들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랄까요, 정말 국민들을 협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에 우려를 좀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잘 알겠지만 법안 철회하고 다시 올리는 거 그냥 뭐 그건 식은죽 먹기 수준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게 좀 의아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사실 그 뉴스도 어떤 기자분 한 분, 되게 소심한 기자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의 기자의 질문을 쭉 쓰고 나서 네. 이렇게 답변해놓고 누가 묻고 누가 답변이라고 쓰지 않고 예. 답변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 다음에, 이게 처음에 그 언론 네, 아, 누가 질문하고 누가 답변했지? 이러다가 이제 조금은 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은 뭐랄까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오늘? 이제 어제 기준 오늘? 어제 네. 그렇죠. 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발언을 실제 하는 걸 했다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이분 정말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그리고 오늘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조금 민주당 내에서 인터뷰를 자제토록 할 만하다. 경선 때는 아예 안 했고요. 네. 본선 때도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기성 어떤 우리 뭐 일간지라든지 네, 방송사랑 네. 일반 그 매체랑은 안 하는 맞습니다. 것 네. 같고요. 어쨌든 이게 진짜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론이 요동치네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그냥 뭐 몸조심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여론이 움직이니까 네. 메시지를 내야 한다. 오히려 음. 그렇게 좀 나오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저희 잠깐 여기까지 하고 네. 광고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 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회계사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 네. 의견이 어떠실지. 그 대법관 아까 전에 뭐 이제 비법률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도 민주당에 나왔다고 네. 하고, 오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맡는 것도 네. 바람직하다,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 어떤 뭐랄까요, 비전문가라고 하면은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직업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해왔던 영역을 예. 민간인에게 맡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회장님? 저는 그게 상당히 보편화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예. 그리고 제가 반농담으로, 저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길 바라면서 했던 말이,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뭐 자칭 진보 진영 내에서는 전문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SNS에도 한번 썼는데 제가 뭐 저는 경험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김경률은 뭐 회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자부할 수도 있고 김경률이 회계 현안을 가지고 뭐 정청래다, 최민희다, 김어준이다, 유시민이다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질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람들과 논의를 하면 이때의 진다는 네. 말은 그 사람들이 압도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 관철된다는 거죠. 그 위원회 내에서는. 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한번 반농담으로 이때는 정말 반농담으로 여러분과 한번 내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 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태도라든가 뭐 검찰에 대한 태도들 이것들 결국은 저는 법조 전문가들이 주력군이 아니라 순전히 민주당 주변의 그런 이데올로그들 좋게 말하면 이데올로그들이고 유튜버들 선동가들에 의해서 항상 좌지우지 되는 그런 집단이란 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뭐 검찰 개혁이다. 이제는 심지어 이제 사법 개혁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그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들은 다 비전문가들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비전문가들의 흐름, 이재명 그것을 국민의 뜻에 따른다라고 할 거고 그것을 듣는 우리들은 개딸들의 여론이라고 볼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제 언필칭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이제 국민의 이름을 빌린 반지성주의가 상당히 횡행하고 판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다큐를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선관위가 그 의혹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해서 네. 또 살짝 논란이 됐었다가 어젠가요? 예. 사전 투표를 또 독려. 예. 사전 투표가 사실은 그 부정선거의 어떤 그렇죠. 후보잖아요. 요체이죠. 네네네. 예. 저도 하겠다. 사전 예. 투표 해달라 이렇게 예. 했는데 이런 좀 김문수 후보의 어떤 심경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의 내심이야 속마음이야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조차도 어떤 여론의 흐름 국민들의 그 마음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야기 할 때마다 예. 중도층이랄까 어떤 우리나라의 미래를 정치를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등 돌리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는 행동인데 저도 뜨악했죠. 윤석열이 그 부정선거 다큐를 가서 관람을 하고 그에 대해서 김문수는 화답하는 방식으로 의혹은 선관위가 해소해야 된다. 이분들은 정말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는 건지 예. 정말 이재명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의아스러웠었는데 조금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일관되게 안 보이는 놈들이 승자이다 이번 선거는. 예. 그 지난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포스팅 하나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다큐 보셨다는데 항상 사전 투표만 하셨다라고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다가 황교안 전 대표의 그 현수막을 보고 이제 부정선거를 딱 내세우시면서 하셨는데 근데 이제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면서 또 이 선거에 나와서 돈을 많이 쓰시고 참 그런 것들이 저게 정말 이제 이제 아주 진심으로 저렇게 하시는 걸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사전선거 부정선거론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예. 사전선거와 이제 제가 편의상 번투표율이라고 한다라면 사전선거와 번투표율의 득표율을 비교했을 때 사전선거일 날 이 보수정당의 득표율이 낮다. 예. 네. 아니 그러면 그러면서 또 이 사전선거일 날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결국은 황교안은 지금 그러잖아요. 선택해라. 김문수 후보 사전선거일 날 투표 못하게 해야 된다. 그거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라. 아니 사전투표일 날 투표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이날 상대적으로 보수정당의 득표율이 오를 것이고 그럼 결국은 또 황교안은 또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의 논란거리로 근거로 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분들 뭐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똑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또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네. 결국에는 양진영이 다
자기들 유리한 식으로 좀 계속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그때 그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선거를 두고 부정선거라고 맞아요. 주장했는데 그때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국정원 관련 얘기였다 막 이런 식으로 예. 말은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것도 팩트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도 수개표가 아니라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좀 펼쳤더라고요. 했었죠. 예, 예. 근데 그 맥락이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랑 똑같은 맥락이라는 예. 점에서 좀 다시 방점을 찍지 않았나. 네.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가장 뒤떨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전 투표 사실 웬만하면 사전 투표 하려고요. 정말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네, 예. 그렇죠. 편리하잖아요. 저도 늘 사전 투표 하는데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뭐 많이 좀 이 사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밝혀져 있어서 예, 저희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좀 부정선거에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싶고요. 예. 근데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에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런 거는 어떤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래서 좀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뭐 그 노무현 정부 때 이 천호선 전 행정관이 뭐 예. 좀 비판을 하기도 예, 저도 봤었는데 사실은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준석 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또 천호선 그 전 뭔가 대변이신가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도로만 아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 굳이 이재명 혹은 민주당 혹은 천호선 이런 걸로 대별돼야 될 필요도 없고 저는 노무현 정신을 가장 많이 훼손한 사람들이 평당 2천만 원짜리 건물 지은 노무현 재단 사람들 그리고 뭐 유시민을 비롯한 당시 또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도 했었죠. 그래서 뭐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라면 나쁜 의미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맥락상 그러면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의 긍정적인 점, 적극적인 점을 누구든지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뭐 천호선이 본인들이 그와 같은 것을 뭐 독점적으로 노무현 정신에 긍정적인 것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조금 의문이다. 결국엔 뭐 이준석 후보도 좀 민주당 쪽 표를 좀 가져오려는 그런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예. 하고요. 예. 홍준표 대표 아까 네. 이제 좀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하와이까지 식사단이 예. 가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SNS 소통 플랫폼에다가 예. 한 지지자가 이준석의 투표를 해도 되냐 뭐 이렇게 뭐 사표 되는 예,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물어봐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홍준표 그 대표의 좀 심경은 어떤 겁니까? 뭐 홍자랄로서 예, 홍자랄. 홍준표를 잘 아는 예. 사람으로서 홍준표 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항상 어느 시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전날 누구를 만났느냐, 예.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좌우되는 사람이니까 말에 대해서 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대신 홍준표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명확하잖아요. 항상 본인의 이익에 대해서만 도움되는 사람들만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될 필요 없고 이분께서 6월 3일 후에 어떤 말 하실지 모르잖아요. 지원하고 그 홍준표는 말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보장 못하니까. 정계 은퇴는 약간 걷어들이신 느낌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거다 뭐 네. 얘기하시죠. 이분 말씀은 신경 쓰지 말자. 예. 박지원 말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 본인이 확실한 첩보로 확실한 증거로 대법에서 뭐 기각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고 뭐 틈만 나면 김혜경 여사에서 이희호 여사의 모습을 봤다. 예, 저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궤는 좀 벗어나신 분들이라 봅니다. 신경 쓰지 말자. 예.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는 홍준표, 박지원, 심평 이런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말자. 예. 백 기자님 단일화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 사전 투표인데 예. 사실상 뭐 D-3일 수도 있고 예. 본투표는 D-8. 저는 그래요. 한번 이제 저의 짧지만 그리고 얕은 선거 경험이긴 하지만 과거 지난 총선에서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 저는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판세에 영향을 미쳤었으면 하는 그런 당시 비대위원으로서의 소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죠. 우리나라 선거가 그런 걸로 바뀔까 하는 회의?
근데 이번에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본다라면 거북섬 관련 발언 그리고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이 저는 일국의 국정을 운영하기에는 형편없이 미달하는 뭐 도덕성 그리고 경제관, 공감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들이 얼만큼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건가 생각하면 조금 회의적이다. 그래서 모든 선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와 같은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계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만큼 그리고 계엄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6개월 가까이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여러 정치 집단들, 정당들의 태도들로서 명확히 굳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 네. 혹시 강윤석 기자도 좀 주목하고 있는 마지막 변수 사실 저는 그 앞선 여론 지형이 좀 변했던 결과들이 토론이나 이런 좀 실언 위주로 나왔던 거라고 보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2차 토론과 내일 생길 이제 3차 토론. 사실 20대 유권자로서는 이런 좀 정책적인 발언에 대한 실언이 영향을 좀 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금 캐스팅 보터로 꼽히고 있는 이 2030 세대한테는 일말의 좀 변수면 변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젊은 세대 분들이 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챙겨본다고 네. 그리고 그래요? 좀 네.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쇼츠나 이런 릴스로 다시 맞아요. 좀 화제가 되는 경향도 네네. 있어서 이게 또 막판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